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하고 있는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내년 초에 치러지게 되는 60일의 변리사 1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2023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특허법 강의의 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특허법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특허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면 저는 2018년에 55회 변리사 시험에서 최연소로 합격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는 특허법인 세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합격을 하고 나서 2019년부터 곧바로 한빛변리사학원에서 강의를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땐 2차 시험 강의, 특허법을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가 작년 말부터는 1차 시험 강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의 이외에도 전 특허법 논문도 몇 개 작성을 해서 투고를 해서 학술지 게재도 되고 있고 이제 다양한 학술 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내년 1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간략하게 특허법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최신 판례 강의, 최종 정리 강의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 들을 수는 없겠죠.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제 모든 걸 다 듣는 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분이 이걸 다 소화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를 몇 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변리사 시험 특허법을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기본 강의입니다. 여러분 특허 뭔지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은 아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기본 강의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나중에 있는 최신 판례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완전 최근에 나온 선고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 걔네들은 제가 교재에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교재를 출간할 당시엔 아직 선고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충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최신 판례 강의 이렇게 두 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강의를 선택적으로 추가해서 이제 수강을 하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본 강의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 강의를 일단 30회로 제가 다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OT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말부터 제가 중급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중급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현강으로도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7월 말부터 8월까지 중급 강의를 10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와 동일한 교재인 한특허법 강의 제가 저술한 책이고요. 그걸 가지고 중급 강의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어느 정도 특허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 최소한의 지식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서 10회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맨 처음에 특허 발명이 무엇인지 법목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PCT까지 다 배우는 PCT 실용신앙까지 다 배우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급 강의는 보통 어느 분들이 많이 들으시게 되냐면 올해 1차 쳤는데 안 돼가지고 내년 1차 다시 봐야 되는데 올해 1차 치고 나서 2차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특허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다 듣자니 90시간 동안 듣는 건 좀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중급 강의를 들으시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급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1차 시험 특허법만 맞추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2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얻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쓰기에 앞서서 어떤 목차를 잡는다든지 판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객관식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객관식 강의에서는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 해설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저술한 한특허법 객관식 제1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최신 판례 강의랑 최종 정리 강의 두 개 다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최신 판례 강의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선고된 최신 판례 가지고 압축적으로 판례 위주로만 설명을 하게 되는 강의인데 여러분 1차 시험에서 제일 필요한 건 OX 판별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객관식은 OX를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OX를 맞추는 선에서 여러분이 이 최신 판례를 숙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결국에 2차까지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까지 조금 더 추가해서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최신 판례 강의랑 최종 정리 강의는 둘 다 11시간 이렇게 3회로 해서 하루 만에 다 진행을 할 계획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특허법 강의 제1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특허법 강의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차 시험 대비해서 기본서로 쓸 수 있게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다 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차 시험에 모든 출제 가능한 내용, 2차 시험에 모든 출제 가능한 내용을 다 넣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합격에는 절대 무리 없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대비로는 기본서로 사용할 수 있고 2차 시험 대비로는 심화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즉 2차 시험 대비용으로 제가 써놓은 기본서가 한특허법이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를 보다가 너무 이제 2차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압축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차 기본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이제 조금 더 덧붙인 설명을 좀 더 읽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본 한특허법 강의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대비 심화서로, 2차 시험 심화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도해나 이제 판례 사항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한 게 여러분이 이 책만 봐도 강의 들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설명을 많이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재 이름도 강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하면서 해설한다, 이런 식으로 지어놓은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페이지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양 자체가 두꺼운 책으로 볼 수 있는데 1차 시험 교재 치고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해나 설명 같은 예시 같은 것들을 제가 담아놓은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750페이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다, 쓸데없는 내용을 넣진 않았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있고요. 그래서 한특허법 강의 몇 페이지 정도를 제가 좀 추출을 해와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머릿말에도 써놓긴 했지만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가 있죠. 목차가 있는데 파란색 목차가 있고 검은색 목차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목차가 있고 양가로 목차가 있잖아요. 근데 큰 목차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양가로, 큰 목차, 양가로 목차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1차 시험에서 알아야 되는 애들이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1차 시험에서는 몰라도 되지만 2차 시험 가서는 알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3번 목차, 소극적 확인 심판 기각심의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기각 판결 확정된 경우라는 논점은 1차 시험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파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가로의 양가로 2, 그리고 양가로 4번은 뭐로 돼 있죠?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1차 시험에선 몰라도 되지만 2차 시험 가서는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양가로 3번 대법원견에는 대법원 판례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 둘 다 알아야 되는 판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시험을 대비하는 경우에 맨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는 모두 다 읽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회독을 하실 때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읽으면서 회독을 하면은 충분히 좀 집약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대법원 판례의 실제 사실관계를 제가 타임테이블로 밑에다가 그림으로 넣어놨는데요. 맨 처음에 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 다음에 확인심판이 청구가 되고 기각심결이 나서 불복해서 소재기에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각판결 확정됐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도해로 넣어서 여러분이 이 도해만 봐도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조금만 더 보면요. 이건 이제 보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최후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재심사 청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도해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많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시를 많이 넣어놨는데요. 47조 2항, 즉 신규상 추가 금지, 여러분이 이제 특허법 공부를 아직 안 하셨으면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그 최초 명세서 도면의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신규상 추가 금지 위반으로 부적법한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인데요. 가령 도해를 한번 보이는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정을 했어요. 근데 발명의 설명과 이제 밑에 있는 게 발명의 설명이고 위에 있는 게 특허 청구 범위인데 발명의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에
C라는 발명이 추가가 됐죠. 특허 청구 범위에는 B랑 C가 추가됐고 발명 설명에는 C가 추가됐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적법한 보정인지 판단을 해봐라 라고 물어봤을 때 밑에 제가 이렇게 해설을 넣어놨습니다. 뭐 잦은 보정에 해당하고 적법한 보정이니까 그 47조 이행을 만족해야 적법한 보정이다. 그래서 뭐 B가 추가되고 C가 추가됐다. 어쩌고저쩌고해서 부적법한 보정이다. 그래서 심사관은 최초 거절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위에 그림만 보고 밑에를 가리신 다음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해설을 한번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1차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해요. 저는 1차 시험에 되게 빨리 합격을 했어요. 저는 9월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민법 기본 강의 들은 게 9월이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월에 치러진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 스스로도 많이 놀라운데 이렇게 왜 이렇게 1차 빨리 붙었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두 가지에 집중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서 회독이고 두 번째는 객관식 회독인데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본서만 계속 돌려도 안 되고 객관식만 계속 돌려도 안 돼요. 두 개의 조화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서 한 30, 객관식 한 70.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객관식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기본서를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객관식으로 풀어봐요. 그 다음에 객관식을 막 딱 이렇게 풀려고 봤는데 안 풀려요. 그러면은 객관식 덮어두고 기본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특허권 강의가 750페이지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식이 아예 안 풀린다는 뜻은 지금 특허법 체계 자체가 안 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750페이지짜리를 15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50페이지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50페이지씩 꾸준히 읽어 나가는 거예요. 15일 동안. 그러면은 750페이지를 15일 동안 한번 회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충 또 특허법에 대한 감이 조금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을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회독과 객관식 회독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객관식 회독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틀린 거 다시 풀고 틀린 거 다시 풀고 하면은 1차 시험 특허법에서는 큰 무리 없이 합격을 위해서 20문제 출제되잖아요. 그 중에서 18개, 19개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